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유질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좋은 모범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농어민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통한 농사농촌 지역 유딜에 대한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협의하면서 지역 발전과 농어민, 농어촌 그리고 농업 발전에 함께 기획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단지 공간적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농업의 사회적 기능, 본질적 기능들이 대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데 밑거름 역할 톡톡히 하겠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그런 농촌 그리고 또 환경 중심의 농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1930년대 세계적인 대공황 속에서 미국판 뉴딜 정책은 사회 안정만 제공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선도적 국가로 발돋움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도 균형 발전 뉴딜의 주체로 나서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포용 국가가 만들어지는 큰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한국판 뉴딜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모두 촉진자가 되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기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고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코로나 위기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내재되어 왔던 이런 국가균형 발전의 불균형의 문제들을 뭘 통해서 극복할 것인가, 지역 뉴딜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먼저 지역 뉴딜은 미국의 뉴딜이 대개 3R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R은 릴리프, 긴급한 구제. 저희가 마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해서 수여를 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리커버리,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이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R은 이걸 갖다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3R이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 뉴딜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 뉴딜의 중심에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가. 세 가지 주체, 지역 주도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정부가 그를 엮어내면서 중앙부처와는 협력체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정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조정 정도가 아닌 이제 사실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현재까지 대체로 부처별로 집행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처별 집행에는 반드시 부처 간의 칸막이 문제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부처 묶음 사업으로 그리고 포괄적 집행을 하되, 이 실험을 우리가 지금 쭉 해왔던 것이 바로 지역발전 투자 협약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발전 투자 협약 방식으로 다부처 사업을 지역에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 자체도 중앙부처가 현재 메뉴판으로 만들어 놓은 하향식을 벗어나서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도해서 상향식으로 발굴을 하고, 사회 혁신적 접근 방법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우리가 지역 뉴딜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지역은 기획과 신청, 제안 이러한 작업들을, 그리고 정부는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점검과 법
법 재개정에 대한 일들, 그러면서 이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균형위 등의 이제 통합추진기구가, 균형위가 행정위원회로서 거듭난다면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역발전 투자협약 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균형발전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업계획을 평가하며 그다음에 다부처 단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포괄형으로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따라서 점검하고 하는 등등의 일이 지자체 주도로 그리고 다부처는 협력하며 포괄보조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 이러한 뉴딜 사업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실전 접근 방법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사람이 태우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라고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농산어촌의 뉴딜을 해야 된다. 그 이름을 365 뉴딜이라고 부르자. 모든 국민이 365일 거주하고 즐기는 농어촌, 모든 농어촌 주민들이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모든 국민 소비자가 건강한 농수산식품을 365일 보장받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농산어촌 365 누리라는 말을 네이밍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가운데 박스는 농정의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4가지 영역들을 새롭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 전환입니다. 조금 과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2030년까지 비료 농약 항생제 사용량을 30% 감축하는 좀 과감한 목표를 좀 제기를 하고 주민 참여 강화와 이익 공유제 이런 등등의 보완 장치를 강구해서 재생률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주거 이런 부분들은 30년, 40년 된 것들이 너무 많고요.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큰 영역은 이른바 스마트 농업입니다. 우리의 스마트 농업은 특정한 품목, 특정한 시설, 그리고 특정 개인, 그리고 첨단 기술 이것만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방식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대다수 농민들과 대다수 품목들을 소외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첨단 기술 적용형이 아니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해결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깊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영역은 이제 먹거리 영역인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우리 먹거리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하는 부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대량 폐기 방식이 아닌 지역 내에서 생산된 물건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지역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쌓여야 결국은 국가 식량 자급도 높아져 간다라는 이제 부분들이죠. 축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강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농산어촌을 새롭게 재편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도시 삶에 대한 회의, 이것을 범부처, 범국가적으로 하는 귀농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구 이동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강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농촌에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농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산어촌 재생 뉴딜이라는 것으로 계획적으로 농촌을 새롭게 조성한다. 단지 공간적인 것만이 아니고 지자체 단위의 정책의 융법화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농간 계획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경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틀어놔야 된다 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려면 법 제도로 정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농촌 재생 특별법이고 그 하위에 농촌 협약, 농촌 공간 계획들을 담아내는 이런 법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농산어촌 뉴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을 하고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농업회의소 법제화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전체 사업의 중심이 지역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은 매우 시적절한 토론을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발표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최상한 부위원장님.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1.0 그것이 미국 현대사회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냈고 미국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이 대전환을 위한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5년간 114조 정부 예산이 투자되는데 추진 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마을자치 뉴딜 공화국 설립이 필요하다. 미국 뉴딜은 뉴딜 정치연합이라는 걸 구성해서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읍면동 당위에서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마을자치공화국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 예산 114조라면 1년에 23조입니다. 그러려면 이걸 통폐합한 강력한 추진 기구가 있어야 된다. 현재 우리는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있느냐. 그래서 가칭 분권 균형 추진 본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 회계를 뉴딜 특별 회계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지금 각 부처별로 나누어지는 예산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한 부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회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전국에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좀 퍼져나갈 수 있게 호출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우량 교수님입니다. 신안군이 서울시의 22배입니다. 충청북도 2배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4개섬이 흩어져 있습니다. 원없는 바닷바람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심지라기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역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오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신재생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만드는 SPC 주식의 30%를 지역 주민들한테 내놓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겠다. 이번에 약 50메가를 그 섬에다 하나 했는데 저희들이 부담할 돈이 67억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저당할 거냐. 지역 주민들은 돈 낼 역량이 없습니다. 섬별로 협동조합을 다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이 주식을 다 갖게 하고 원짐이라고 동일하게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익을 균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SPC에 출자할 지역 주민들이 부담할 30%를 전액 우리가 융자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저희처럼 지역 주민들이 단돈 10원을 놔더라도 다 똑같이 나눠먹는 이 공유제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안군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발표를 하실 때 과거에 이런 사업을 하면은 불평등이 자꾸 커지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데 그 이제 고리를 끊겠다 하셨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고 다음은 박흥식 의장님부터 합니다. 어저께 준비하니까 20분짜리가 되걸래 야 20분은 길 것 같아서 10분을 준비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답을 주십시오. 10분을 하라든지 3분을 하라든지. 지금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 4분 정도 합니다. 시간이 좀 제약이 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공물 자금률을 보니까 2017년도 23.6%가 2018년도에는 21.7%로 떨어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찔했습니다. 전 세계 22개 국가가 식량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앞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 이 식량이 위기가 되고 무기화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밀가루 수입이 안 되고 곡물이 수입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대재앙이 온 것입니까? 근데 이게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한국판 니들에는 아예 말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 안전한 먹거리 누가 책임집니까? 농민단체가 오직하면 이 코로나 문제와 아울러서 한국판 니들에 대해 성명서를 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얼마큼 절박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이 한국판 니들에서 농업 문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농업을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다는 그 말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열변을 터주실 거요. 지금 그 분야별로 앞으로 뭐 디지털이든 글이든 분야별로 이런 회의가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최초의 공개 토론회가 오늘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만들어서 실행되는 단계에서 절대로 그 농촌 문제가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규 분과장님 발표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농촌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 또는 확진자가 생겨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농가 부채나 또는 농촌에서의 어떤 외로움들 때문에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됩니다. 도시보다 자살률이 농촌이 2배 이상 높은 것. 우리 농민들의 처지에서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은 지금의 이렇게 열악한 농촌 정책, 농업 정책에서 오는 이런 어떤 위화감이 더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작년 12월 대통령께서 근 10여년 만에 농민들과 함께 한 자리였던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이게 농정의 어떤 틀 전환과 관련해서 농어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역점을 사실은 그 자리에서 6개월 전에 강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러면 관련 부처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대응력 있게 이것들을 준비해 왔느냐에 대한 아쉬움이나 좀 부족함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완전 철거할 거냐 부분 철거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2년을 끌고 있으면서 실제 이것마저도 지지부진 지금의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의 이런 과정들이 단순히 또 한 번의 이런 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 자체를 현장 중심의 농어민들이 더 많이 좀 이야기하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좀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속도가 늦은 만큼 올바른 방향을 재설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디라도 이런 행사를 이렇게 주최하시면 시간을 최소한 5시간 이상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좀 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두 분 차관님 말씀을 듣겠는데 차관님들 답변하실 때 말씀하실 때 지금 보면 이제 일부 문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그린 뉴딜 쪽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속도라든가 아마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나 또 주변에서 보시기에는 여의치 않지 않냐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린하고 관련돼서는 뭐 여러 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회의 여의들을 제대로 살리려면 농촌 공간계획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농촌을 좀 농촌답게 이렇게 가꾸는 노력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그동안 경험상 저희 혼자 해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보육이라든가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저희가 올 봄부터 사실은 여러 부처들이 그 협업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해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현장에 지금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아까 걱정해 주셨던 거버넌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도 자주 좀 이런 다양한 뉴스런 기회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 뉴딜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 또 제도나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판 뉴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에 많은 지금 좀 사업들이 있고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해양수산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이 됩니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오천 지역의 인프라가 많이 납치되어 있습니다.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천 뉴딜 300사업이라고 중장기 지금 확대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현대화함으로써 오천 지역에 조금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금 수산 분야도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앞으로 국회와 당에서 좀 많이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산업과 어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특위나 균형발전특위 또 전문가들께서도 수산업과 어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끝까지 다 자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 1분 이내에 의견을 나눠주시죠. 지금 농촌이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 법원이 저는 뉴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이익 공유가 읍면동 주민한테 되도록 그걸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산림을 자원으로 좀 보고 선진국처럼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그린딜 내용으로 좀 포용을 하고 앞으로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 바이오가 70%가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빠져 있어요. 논의되어진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화되어지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당정청이 함께 고민해서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시대로 이행하는 큰 전환의 틀 속에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필요한 어떤 대안을 사전적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마련해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게 제가 장시간 이런 회의를 진행했지만 역대 보기 힘든 대단한 회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